저의 어머니 이름은 하늘리입니다. 그날 그의 심장은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 때문에 멈출 뻔했다. 국립국악원 대강당. 오디션 심사석에 앉아있던 원장 장혜원은 오전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수백 명의 연주자들을 봐왔다. 가야금, 거문고, 장구, 피리. 꾸준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수준의 연주들이 계속되었다. 혜원의 눈은 심사표에 기계적으로 메모를 남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소녀가 무대에 올랐다. 어딘가 낯선 기품을 지닌 젊은 여성. 그녀가 가야금의 줄을 튕기는 순간 홀이 조용해졌다. 음악이 공중에 떨어지는 이슬처럼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혜원은 시선을 떨어뜨릴 수 없었다. 그 연주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 목소리는 배경음이 되어 들렸다. 혜원은 기계적으로 점수를 기록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원서를 들었다. 이름을 확인했다. 한소희. 생년월일 1996년 4월 23일. 어머니 하늘리. 손이 얼어붙었다. 하늘리. 30년 전 눈물로 떠나보낸 그 이름. 젊은 날의 열정이고 첫사랑이고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소희는 이제 28살. 딱 그 시간만큼 자라난 나이였다. 혜원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한 글자도 더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소희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야금을 안고 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을리를 닮아 있었다. 밤이 깊었을 때 혜원은 혼자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그 지원서를 꺼내 들었다. 다시 읽었다. 3번, 4번. 사진을 봤다. 젊고 맑은 눈. 음악을 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 눈 안에는 자신의 형체가 남아 있었다. 혜원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30년. 그렇게 오래 침묵해왔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원자 한소희는 이미 신원 확인을 거쳐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국립국악원의 원장이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위치.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도 깨닫지 못한 욕망이 있었다. 그냥 지켜보고 싶다는 것.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삶을 사는 이 아이가 음악으로 무엇을 이루는지 그저 그것을 보고 싶었다. 혜원은 결심했다. 정체를 숨기기로, 소희를 다른 단원처럼 대하기로, 그러나 모든 것을 관찰하기로,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지켜보기로.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소희가 국립국악원 신입단원으로 입사하자마자 소문이 났다. 원장님이 점 찍은 단원 아니야? 오디션을 진짜 떨어뜨려야 하는데 원장 입김이 들어갔대. 그 정도 실력이면 5등도 못한다고. 작은 국악계는 그렇게 음식을 씹듯 사람을 씹어 삼킨다. 아무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혜원이 소희의 합격을 특별히 지시한 것도 아니었다. 점수는 공정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인 그 순간이, 그 결정의 순간이 누군가의 눈에 들렸던 것 같았다. 혹은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말을 퍼뜨린 것일 수도 있었다. 혜원은 모른 척했다. 소희는 어떻게 견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용히 버텼다. 단원들의 따돌림 속에서도, 지도자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오로지 음악 앞에서만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다. 연습실의 불이 가장 늦게 꺼지는 곳은
지하 3층 소희의 연습실이었다. 혜원은 때때로 그곳을 지나쳤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 등이 휜 채로 가야금을 켜는 모습, 손가락에 밴 상처들, 불에 그을린 얼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렇게까지 증명해야 하나? 혜원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다. 그것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자신의 잘못임을 아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혜원은 새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전통 타악 가야금 융합 공연. 국악원이 처음 시도하는 현대적 해석이었다. 짝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희가 지원했을 때 혜원은 주저하지 않고 수락했다. 동기 중에 타악 담당 윤결이 있었다. 밝고 열정적인 청년이었다. 윤결은 처음 소희를 만났을 때 바로 그녀의 재능을 알아봤다. 다른 단원들처럼 선입견을 갖지 않았다. 당신 정말 잘하네요. 그 말이 소희에게 미친 영향은 크였다. 두 사람은 연습을 시작했다. 음악은 대화였다. 가야금의 부드럽고 깊은 음과 타악의 명확하고 역동적인 박자가 만나면서 무언가가 새로 태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리듬이 부딪혔다. 음정이 맞지 않았다. 그런데 자꾸만 반복하고 귀 기울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할수록 둘의 음악은 변했다. 어느 날 윤결이 물었다. 소희 씨, 음악할 때 뭘 생각해요? 소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딘가에 가 닿고 싶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닿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자기가 생각한 음악과 정확히 같았다. 그렇게 둘은 서로 닮아갔다. 음악으로 마음으로 예기치 않은 감정들이 피어났다. 그것을 본 혜원은 밤이 되면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아이가 한다. 자신이 빼앗은 것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준다. 그것이 아름답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두어야 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지켜보는 것, 침묵하는 것, 떨어진 거리에서 안타까워하는 것. 한 번 더 해볼까요? 윤결의 목소리가 연습실에 울렸다. 몇 번째 반복인지 소희도 잃어버린 지금 두 사람은 계속 집중하고 있었다. 흐르는 땀, 불타오르는 눈빛, 음악을 향한 집념. 그렇게 천천히 들어오세요. 제 음이 끝난 후 0.3초, 아니 0.2초 정도. 윤결이 손가락으로 작은 간격을 보였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달랐다. 가야금의 부드러운 떨림 위에 타악의 명확한 음이 겹쳤다. 마치 물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중첩되면서도 각자의 음색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들었다. 무언가가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거야. 이게 맞아. 윤결이 무릎을 쳤다. 소희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오래간만에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와 만났다. 그것도 평가하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고 그저 함께하는 사람과 만났다. 고마워요. 저도 당신 덕분에 뭔가 보이는 기분이에요. 저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로. 연습은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보통의 다른 단원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연습실에는 둘뿐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소희는 알지 못했다. 복도를 지나던 혜원은 그 소리에 발을 멈췄다. 연습실 문을 통해 들려오는 두 악기의 대화. 그것은 더 이상 다퉈 맞추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곡이 되어 있었다. 완성된 하나의 세계가. 혜원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 이것이다. 이것이 음악이다. 이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자신이 30년 전에 빼앗은 것,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 딸의 손과 누군가의 손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음 날 혜원은 공식 발표를 했다. 융합 공연 일정을 공개하고 주역을 소희와 윤결로 지정했다. 당분간은 일주일에 5번 집중 연습하도록 했다. 국악원의 흉흉한 소문은 더 심해졌다. 역시 원장의 딸이네. 타악 담당도 함께 띄워주는군. 실력이 아니라 배경으로 밀어주는 거야. 그런 말들이 자주 들렸다. 그러나 소희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윤결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경 쓰지 마. 소희 씨 실력은 분명해. 그 말 하나가 어떤 평가서보다 소희를 안심시켜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관계는 음악을 넘어섰다. 라운지에서 마주치면 웃음을 나누고 휴식 시간에는 자연스레 함께 있게 되었고 어느 날부턴 무게를 내밀지 않고도 손이 닿을 때 가슴이 떨렸다. 소희, 요즘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 서툰 말로 시작한 감정.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었다. 한 번은 공원에서 만났다. 퇴근 후 우연인 척 만난 것처럼 둘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나눴다. 당신이 왜 이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저를 도와줬어요? 소희가 물었다. 윤결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냥 당신의 음악이 좋아서,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소희의 눈에 물이 맺혔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조건 없이 그녀의 음악을 사랑해줬다. 자신을 사랑해줬다. 이 감정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느낀 것은 공연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계속 손이 뻗어와 이들을 흔들고 있었다. 소문은 기사로 터졌다. 국립국악원 내 특정 단원 특혜 논란. 관계자 SNS 활동 전폐로 입막음. 기사의 내용은 조작되었지만 교묘했다. 원장이 특정 단원에게 유독 많은 시간을 할당해 준다는 것. 타악 담당자도 함께 기용해 개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만들었다는 것. 무언가 은폐되고 있다는 암시. 소희는 기숨이 멈췄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단원들은 더 이상 인사를 해주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들은 눈을 돌렸다. 연습실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났다. 모두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윤결에게는 더 심했다. 그는 같은 세대 동료들의 따돌림을 받았다. 그 여자 때문에. 원장 딸이잖아. 자기 스스로 생각을 못하네. 둘이 짜고 있는 거 아니야? 윤결은 소희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윤결도 흔들렸다. 자신이 정말로 소희의 실력을 보고 함께했는지 아니면 뭔가의 영향을 받았는지 자신도 헷갈렸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터졌다. 을리가 쓰러졌다.
그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딸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형식의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위에 뭔가 더러운 것이 덮여 있었다. 을리는 그 기사를 읽고 있던 중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다. 30년 전의 기억이 한 번에 되살아났다. 그때의 혜원, 그가 떠나보냈을 때의 절망, 그리고 자신이 혼자 지켜온 딸.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고 소희가 당할 고통이 생각나니 가슴이 철렁했다. 그 밤 을리는 응급실에 실려갔다. 급성 불안증으로 인한 신체 마비. 혜원은 그제야 알았다. 누군가가 일부러 이 모든 것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의붓동생 도윤. 도윤은 국악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혜원이 원장이 되면서 도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줄었다. 그리고 도윤은 그것을 갈등으로 삼고 있었다. 형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밀어낸다는 피해의식. 도윤은 기사를 쓴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보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소희의 공연 전날에 더 큰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었다. 혜원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을리는 눈을 뜨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느낌. 과호흡, 공포, 모두가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 소희는? 을리의 목소리는 아주 약했다. 괜찮아. 소희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어. 너는 지금 쉬어야 해. 혜원은 을리의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공연 전날 리허설이 있었다. 소희와 윤결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무대에 올랐다. 모든 게 완벽했다. 음악은 빛났고 둘의 호흡은 완벽했다. 무대 스태프들도 감탄했다. 이 정도면 내일 대박이야. 모두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막 끝나려 할 때 소희의 가야금 줄이 끊어졌다. 팍! 금소금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세 줄이 동시에. 이건 자연적인 파손이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었다. 스태프들은 소리를 질렀다. 악기가 손상됐어요. 리허설 악기 교체할 수 없어요. 내일 본 악기 갖다 써야. 정말 미쳤네. 누가 이따위를. 소희는 무대에 서 있었다. 모든 눈이 자신에게 향했다. 누군가의 시선에는 동정이 있었고 누군가의 시선에는 우쭐거림이 있었다. 윤결이 마이크를 들었다. 내일 저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희가 말했다. 아니요. 지금 해요. 모두가 소희를 봤다. 악기 없이요? 네. 소희는 무대 옆으로 가서 뭔가를 찾았다. 그것은 전통장구였다. 보통 타악 공연에서 쓰는 악기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금을 대체하려고 본 사람은 없었다. 소희는 그것을 들고 무대로 돌아왔다. 저랑 함께 하실래요? 윤결을 바라봤다. 윤결은 한순간 생각했다. 이게 미친 짓인지 아닌지. 그런데 소희의 눈을 보니 이미 그것이 음악이 되어 있었다. 윤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이 시작됐다. 두 악기의 대화였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랐다. 장구의 음색은 더 깊었고 타악의 박자는 더욱 명확했다. 두 악기가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었다. 소희는 전통장구를 치면서 자신의 전 몸을 악기로 만들었다.
손, 발, 숨, 심장 박동까지 모든 것이 음악이 되었다. 무대 스태프들은 기계처럼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그것을 봤다. 지도자들도 말을 잃었다. 그것은 더 이상 리허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연이었다. 음악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무대 뒤에 청소 직원까지 나와 그것을 봤다. 모두가 숨을 쉬지 않고 그것을 지켜봤다. 마지막 음이 울렸을 때 무한의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다. 박수는 시작됐고 멈출 수 없었다. 지도자들도 박수를 쳤다. 서로 눈을 마주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음악이다. 회원은 그 광경을 구석에서 보고 있었다. 딸이, 자신의 딸이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회한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그 밤 모든 뉴스 헤드라인에 소희의 즉흥 공연이 올라왔다. 국악원 신입 단원, 악기 손상 딛고 즉흥 공연, 관객 기립박수, 전통장구로 역사 쓰다. 음악으로 증명된 실력, 소문과는 달랐다. 인터넷에는 리허설 영상이 떠돌았다. 그리고 댓글은 점점 달렸다. 진짜 이게 신인이라고? 이런 실력 갖고 후원 받는다고? 미쳤네.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잖아. 여론은 서서히 돌아섰다. 그런데 본 공연은 열리지 않았다. 전날 밤 도윤의 마지막 카드가 터져 나왔다. 국립국악원 원장, 30년 숨겨온 딸 있다. 부정 채용 의혹. 기사는 명확했다. 소희가 원장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원장이 공식적으로 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했다는 것. 심지어 거기엔 원장의 과거 스캔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한 언론사가 아니라 여러 곳이 동시에 터뜨렸다. 국악원은 그날부로 존폐 위기에 빠졌다. 공연은 취소되었다. 후원처들은 철수했다. 문화계는 뒤집혔다. 소희는 모든 기사를 읽었다. 차례로 하나씩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게 쓰여 있는지를 알았다. 원장님의 딸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공정성 문제로 인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 위반, 국악원의 신뢰성 추락, 모든 문장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회원이 무너지고 있었다. 소희는 회원을 찾아갔다. 원장실에 올라갔다. 회원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닫혀 있었다. 아버지, 소희가 말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회원의 눈이 떠졌다. 내 때문이에요. 제발 쟤를 여기서 내보내요. 그럼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소희는 울고 있었다. 회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딸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얼굴도 몰랐던 그 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아이가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다. 그 밤 회원은 기자회견장으로 갔다. 오디토리움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회원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원장 장혜원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한소희는 제 딸입니다. 28년 전에 태어난 제 딸입니다. 어머니는 하늘리입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30년을 헤어져 살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시에 움직였다. 하지만 혜원은 계속 말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사랑을 지키지 못했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했으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놓쳤습니다. 딸이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겁이었습니다. 혜원의 목이 메어왔다. 딸의 채용은 공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선발에서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원장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리고 그는 사직서를 꺼내 들었다. 국립국악원은 제 나약함의 대가를 지거나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소의 단원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물러납니다. 그는 사직서에 이름을 썼다. 플래시가 수천 번 터졌다. 카메라가 몇백 개가 쏟아졌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회견장의 뒤쪽에서 소리가 났다. 원장님, 사직하지 마세요. 앞쪽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어왔다. 단원들이었다. 그리고 시민들이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국악원을 지켜주세요. 한소에 응원합니다. 음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혜원은 그 광경을 보고 무릎을 꿇을 듯 했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단원들도, 시민들도, 그리고 카메라 뒤의 혜원도. 병실에서 을리가 눈을 떴다. 혜원과 소희가 함께 있었다. 엄마. 소희가 손을 잡았다. 을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30년의 세월, 딸과 함께 지낸 모든 밤과 낮이 한 번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옆에 혜원이 서 있었다. 을리는 혜원을 봤다. 30년을 모른 척 살아온 사람. 그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을리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혜원도 대답했다. 딸이 참 좋아졌네요. 네. 엄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아니, 음악하는 모습이요. 딸이 정말 예뻐요. 을리는 소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혜원을 봤다. 그 아이 지켜보셨어요? 네. 조용히? 네. 그게 당신의 사랑이었나요?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을리는 두 눈이 흐려졌다. 30년 전의 혜원이 떠올랐다. 자신을 떠날 때의 그 눈. 그 눈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저랑 다시 한번? 을리가 물었다. 네.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혜원이 말했다. 소희는 이 둘을 봤다. 자신의 부모.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 마주한 부모. 그들의 모습 속에는 자신과 너무 닮은 부분들이 있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눈.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 소희는 일어섰다. 저 밖에 있을게요. 두 사람을 혼자 남겨두고 나왔다. 병실 밖에서 윤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윤결이 물었다. 좋아. 너무 좋아. 소희가 웃었다. 진짜로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돌았다. 정확히 1년 후의 봄. 혜원은 더 이상 국악원의 원장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전통음악 후원 재단을 설립했다. 국악의 미래를 발굴하고 젊은 인재들을 돕는 곳. 을리와 함께 조용히 일을 했다. 그들은 용산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뜰뜰하게는 쌍계 국화가 자라고 있었다. 을리가 심은 것이었다. 소희는 이제 국립국악원의 최고 스타가 되었다. 자신의 이름을 건 공연들이 쇄도했다. 한소희의 가야금 숲, 동행의 음악들 모두가 매진되었다. 그런데 소희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왔다. 엄마,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윤결과 함께 이 봄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모였다. 용산의 작은 야외 무대, 회원의 재단에서 준비한 공간이었다. 나무 무대 위에는 새 악기가 놓여 있었다. 가야금, 장구, 그리고 타악 악기 몇 개. 시작할까요? 회원이 말했다. 소희는 가야금을 들고 윤결은 장구를 들었다. 그리고 회원은 아주 오래전 자신도 연주했던 피리를 들었다. 첫 음이 울렸다. 가야금의 부드러운 음 위에 피리가 겹쳤다. 그것은 마치 노래 같았다. 누군가의 부름 같았다. 그리고 장구가 모든 것을 안아냈다. 을리는 무대 아래에서 그것을 봤다. 딸의 손과 처음 사랑하던 사람의 손이 같은 음악을 만들고 있었다. 30년.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만나고 있었다. 음악은 계속 흘렀다. 누군가 규정한 곡이 아니라 그들 세 사람이 함께 만드는 즉흥곡이었다. 가야금은 시작을 했고 피리는 그에 응했다. 장구는 모든 것을 감싸 안았다. 새 악기는 싸우지 않았다. 각자 다르면서도 한 곡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다. 을리가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상처가 음악처럼 녹아가는 것. 용서가 음악처럼 울려 퍼지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멜로디를 만드는 것. 음악이 절정에 도달했다. 새 악기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마치 하나의 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음이 울렸을 때 작은 무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원은 무대에서 내려와 을리를 안았다. 딸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고마워. 딸, 저도 아빠 고마워. 엄마는? 엄마도 너한테 고마워.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네 사람은 작은 무대 위에 다시 섰다. 이번엔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봄날에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붉은 하늘 아래 한 가족이 섰다. 과거와 현재가 만난 곳, 상처와 치유가 만난 곳, 그리고 음악이 흘러가는 곳. 30년의 침묵이 마침내 음악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회원이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더는 자신과 을리를 향한 인사였다. 용서해줘서, 다시 만나게 해줘서, 이런 봄날을 주어서.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무대 위에 섰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을 스쳤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은 계속 울려 퍼졌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